여러분, 똑같이 세금 내고 사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이 나라 살만하다 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나는 호구였다 라고 느낄까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요즘 MZ들은 너무 예민해. 기성세대가 다 해먹고 빚만 남겼다. 서로를 향한 말의 톤은 거칠지만 이게 정말 세대의 성격 차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계약의 문제일까요? 오늘은 루소의 책 사회계약론을 빌려서 한국 사회의 세대 갈등을 같은 세금, 하지만 서로 다른 사회계약이라는 관점으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루소가 말한 사회계약이 뭐였는지, 한국의 각 세대가 실제로는 어떤 계약 조건 속에서 살아왔는지, 그래서 왜 지금 청년 세대가 나는 이런 계약에 동의한 적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지, 우리가 매달 꼬박꼬박 내고 있는 이 세금이 도대체 어떤 사회계약의 대가인지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국가에 복종할까?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어디서나 쇠사슬에 묶여 있다. 루소가 사회계약론에서 가장 처음 한 말로 유명합니다. 여러분도 일상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교통법규를 지키면서 출근하고 회사 규칙을 지키고 또 세금을 내고 보험료를 냅니다. 여러분이 원해서라기보다는 안 지키면 큰일 나니까 지키는 것들이죠. 그런데 신기한 건 여러분, 우리 대부분은 이걸 완전하게 부당하다라고 느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나라가 유지되려면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 이렇게 생각하죠. 루소는 여기서 질문을 던집니다. 왜 사람들은 자기보다 강한 건달에게 복종하는 건 부당하다고 느끼면서 국가에는 세금을 내고 군대도 가고 법도 지키면서 살까? 여기서 나온 개념이 바로 사회계약입니다. 루소에 따르면 우리는 자연 상태에서는 아무 규칙도 없고 누구에게도 명령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듣기에는 좋죠. 완전한 자유. 하지만 여러분, 상상해보면 어떨까요? 힘센 사람이 내 물건 뺏어가도 또 맞아도 그걸 막아줄 법도 경찰도 보험도 없는 상태라면? 그래서 인간들은 서로 약속을 합니다. 내가 가진 자연 상태의 자유 일부를 포기할게. 대신 우리 모두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해주는 규칙을 만들자. 이게 바로 사회계약입니다. 여러분이 세금을 내는 순간 사실 여러분은 이 계약에 참여하고 있는 셈이죠. 그렇다면 어떤 규칙이 정당한 규칙일까요? 루소는 여기서 일반 의지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어렵게 들리나요? 간단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각자 자기 이익만 챙기고 싶다는 마음들의 합. 이건 그냥 단순한 여론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사회를 오래 지탱하고 우리 모두가 최소한 사람답게 살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여기에 대한 공통의 답이 루소가 말한 일반 의지라는 것입니다. 세금, 복지, 법, 제도 전부 이 일반 의지를 반영할 때만 정당하다는 게 루소의 주장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정당한 권력이라는 건 모두가 동의한 계약에서 나온 권력이고 반대로 부당한 권력은 특정 집단만 이익을 보는 규칙에서 나온 권력입니다. 여러분이 세금을 내면서 그래, 나도 내고 남도 내니 나중에 나도 똑같이 혜택을 받겠지 라고 느끼면 그건 여러분 눈에 정당한 권력입니다. 반대로 나는 내는데 다른 사람들만 혜택 보는 것 같은데 라고 느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권력은 여러분에게 부당한 권력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관점을 잘 기억해 주세요. 이제 이 렌즈를 끼고 한국에서 벌어지는 세대 갈등을 한번 보러 갑시다. 자, 우리는 모두 같은 한국이라는 나라에 살지만 각 세대마다 국가와 맺었다고 느끼는 계약이 완전히 다릅니다. 혹시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세대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때는 진짜 못 살았는데 그래도 해마다 좋아지는 게 보였다. 이런 말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산업화 시기에 베이비붐 세대를 떠올려 봅시다. 한국이 정말 가난했던 시절을 지나면서 해마다 경제 성장률이 2자릿수 찍던 시기, 오늘보다 내일이 나을 거다라는 믿음이 꽤 강했던 시기입니다. 이 세대에게 국가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세금도 내고 고생도 하지만 나라가 공장도 짓고 도로 깔고 수출 밀어주면서 같이 성장하는 파트너. 그 시절 베이비부머는 집값이 오르고 월급이 꾸준히 오르고 퇴직금, 연금 같은 제도가 확장되는 시기를 몸으로 겪은 세대입니다. 이 세대의 사회계약은 대략 이런 느낌이었어요. 열심히 일하고 세금 내면 우리 가족의 삶이 한 세대씩은 확실히 나아진다. 이 정도 조건이라면 여러분도 조금 힘들어도 계약이 나쁘진 않다고 느끼기 쉽겠죠. 다음으로 민주화 시기의 386 세대를 볼까요? 이 세대에는 정치적 경험이 하나 더 붙습니다. 군사정권 시절의 통제와 폭력, 그리고 그걸 밀어낸 민주화 경험. 이 세대에게 국가는 어떤 의미일까요? 싸우고 감시해야 할 대상이지만 싸워서 바꿀 수도 있는, 나아가서는 우리 편이 될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의 사회계약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도 세금을 내고 의무를 지지만 필요하면 길거리로 나가서 계약 내용을 바꿀 수 있다. 여러분이 보기에도 여기까지는 그래도 국가는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성장하고 바뀌는 존재라는 믿음이 남아있죠. 그럼 이번에는 지금 가장 뜨거운 2030 세대를 봅시다. 어쩌면 여러분이 바로 그 세대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이미 한국은 고도 성장이 끝나가고 있었고 인프라는 웬만큼 깔려 있었으며 집값은 이미 몇 번의 큰 상승을 거친 뒤였고 연금과 복지제도는 이미 설계가 완료된 상태에 가까웠습니다. 여러분의 입장에서 사회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네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국민연금 자동 가입. 네가 살 집값은 이미 이 수준. 너의 월급은 이 정도. 너의 경쟁자는 이만큼. 그리고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 해결 비용도 같이 부담. 자, 이제 이 조건을 보고 판단해 봅시다. 와, 이 계약 진짜 꿀이네 라고 느끼기는 쉽지 않겠죠. 세금 4대 보험은 월급에서 줄줄이 빠져나가는데 집은 비싸도 너무 비싸고 연금은 이거 내가 받을 수나 있을까 싶고 취업은 경쟁률이 미쳐 날뛰고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이 기본값처럼 깔려있는 상황. 그래서 지금 청년 세대의 사회계약 느낌은 이렇습니다. 나는 분명히 돈을 내고 의무를 지는데 돌아오는 건 불안정한 일자리와 불투명한 미래다. 여러분, 벌써부터 이건 계약 버전 자체가 다르구나 라는 느낌이 오지 않나요? 이번에는 세금과 복지의 가성비 관점에서 좀 더 들여다봅시다. 표면적으로 보면 우리는 모든 세대가 똑같은 세율에 따라 동등하게 세금을 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세금을 내며 얻는 심리적 체감이 기성세대가 느끼는 것과 같을까요? 기성세대의 머릿속에는 이런 서사가 들어있습니다. 내가 세금 내고 군대 가고 야근하면서 이 나라 인프라가 깔리고 경제가 성장했다. 그래서 이 세대의 세금에 대한 감정은 투자에 가깝습니다. 세금 내니까 도로도 생기고 학교도 좋아지고 연금도 쌓이고 병원도 지어지고 그래, 내 돈이 헛된 건 아니다. 이 정도면 세금이 국가와 나 사이에 꽤 괜찮은 거래로 느껴지겠죠. 그런데 지금의 청년 세대에게는 상황이 다릅니다. 도로나 학교, 기본 인프라는 이미 깔려있는 상태로 태어났고 집값, 토지, 자산의 큰 상승은 이미 이전 세대가 대부분 경험했고 연금과 복지제도는 이미 약속된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청년이 세금을 낼 때 느끼는 감정은 조금 다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는 세금으로 새로운 미래가 만들어진다기보다 이미 만들어진 약속을 유지하는데 대부분 쓰이는 느낌. 여러분, 세금을 투자가 아니라 유지비로 느끼면 동의와 만족의 정도가 확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대표적인 예시를 몇 개만 짚어볼게요. 여러분도 한번 어떤 느낌인지 생각해 보세요. 국민연금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까요? 기성세대는 젊을 때 꼬박꼬박 냈으니 노후에 받는 건 당연한 권리다 라고 생각하지만 청년들은 나는 나중에 받을 수 있을지도 불확실한데 지금부터 많이 내야 한다 라고 생각하죠. 건강보험과 노인의료비에 대해서도 살펴볼까요? 사회가 점점 고령화되면서 의료비 지출이 계속 늘어나고 보험료도 오릅니다. 청년들은 나는 병원 갈 시간도 없는데 보험료는 계속 오른다고 느끼죠. 주거와 부동산은 어떤가요? 기성세대는 적당한 시기에 집을 사고 나면 세월이 지날수록 알아서 자산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은 처음부터 너무 높은 진입장벽에 부딪히고 말았죠. 루소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의 세금이 정당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죠. 첫 번째로, 규칙이 모두에게 같은 방식으로 적용된다는 믿음. 두 번째로, 지금 손해를 보더라도 언젠가 나에게도 혜택이 돌아온다는 기대. 그런데 청년 세대한테는 이 두 가지가 모두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규칙은 다 같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결과는 세대에 따라 너무 다르다. 그리고 난 미래에 같은 혜택을 받을지 알 수 없다. 결국에는 이런 말로 이어지게 됩니다. 나는 이런 계약에 동의한 적이 없다. 루소의 사회계약론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동의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계약서에 사인한 적은 없지만 대략 이런 느낌으로 살아갑니다. 이 나라의 국민으로 산다는 건 이런 의무와 권리를 받아들이겠다는 뜻이지. 그런데 지금 청년 세대에서 터져 나오는 말들을 잘 들어보면 이러한 동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은 태어나서 일정 나이가 되면 자동적으로 가입이 되고 납부되죠. 특히 남성들은 강제적으로 군복무를 해야 하고요. 각종 세금과 4대 보험은 첫 월급부터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여러분은 언제 이 계약에 네, 동의합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었나요? 아니죠. 어느 순간 보니 이미 게임판 위에 올려져 있었다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불합리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죠. 내가 선택해서 가입한 계약이 아니라 태어났더니 이미 짜여진 조건 위에 던져진 계약이다. 수시로 바뀌는 게임의 룰, 입시 제도, 취업 방식, 연금 개편 논의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10에서 20년 사이 룰은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고등학교 땐 이 제도, 대학교 갔더니 저 제도, 취업 준비하는 데는 또 다른 스펙 요구, 이제 사회초년생이 됐더니 국민연금 인상 뉴스. 여러분 입장에선 이럴 수 있습니다. 나는 계약 내용 보고 가입한 적도 없는데 가입된 상태에서 계약 내용이 계속 바뀌고 있다. 세대 갈등 발언들의 속뜻을 루소식으로 번역해보면 이렇습니다. 요즘 애들 왜 이렇게 예민해? 라는 기성세대의 말은 나는 지금 사회계약에 대체로 만족한다. 로 해석될 수 있고 기성세대가 다 해먹었다. 라는 청년세대의 말은 나는 이 사회계약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했다. 라는 생각이 투영된 것이죠. 이건 서로를 탓하는 말 같지만 사실은 똑같이 계약에 대한 감정 표현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루소가 살아있었다면 지금 한국의 세대 갈등을 어떻게 봤을까요? 정당한 사회계약을 유지하는데 다음의 조건들을 제시했을 겁니다. 첫 번째로 규칙의 투명성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계약을 맺고 있는지 우리 모두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실질적인 동의입니다. 최소한 이 계약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해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공정한 절차입니다. 계약 내용을 바꿀 때 특정 집단만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미래 세대에 대한 고려입니다. 지금 다수에게만 유리하고 미래 세대를 희생시키는 규칙은 일반 의지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이 기준으로 오늘 여러분과 본 사례들을 다시 보면 어떨까요? 연금, 의료, 복지, 부동산 제도는 규칙이 투명했나요? 실질적인 동의를 이끌어낸 것인가요? 절차가 공정했나요? 미래 세대를 고려했나요? 다시 루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약 내용을 결정한 사람들과 그 계약에 대한 비용을 내는 사람들이 다르다. 만약 이 구조가 계속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청년 세대는 이 나라와 계약을 유지할 이유를 점점 느끼지 못하게 되고 탈국가, 이민, 저출생 같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결국 이건 요즘 애들이 책임감이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사회계약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루소의 사회계약론 관점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세대 전쟁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계약에 대한 재협상이다. 이제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이 나라와 나 사이의 계약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오늘 영상에서 우리가 같이 본 건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세금, 다른 사회계약. 기성세대와 청년세대는 같은 한국에 살고 같은 통화를 쓰고 같은 법을 지키지만 머릿속에는 서로 다른 계약서가 들어있습니다. 어떤 세대는 나라와 꽤 괜찮은 거래를 했다고 느끼고 어떤 세대는 한 번도 제대로 설명 듣지 못한 계약서에 사인하고 평생 지불하고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루소의 말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어디서나 쇠사슬에 묶여 있다. 그 쇠사슬이 정당한 사회계약일 때 우리는 그걸 법이라고 부르고 세금이라고 부르고 그래도 이 정도면 살만한 나라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 쇠사슬이 어떤 세대에게만, 어떤 계층에게만 유리한 계약으로 느껴질 때 우리는 그걸 불공정, 불평등, 그리고 불합리라고 부르게 되죠.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단순히 표면적인 갈등 상황을 보지 말고 사회 이면의 계약 관계를 유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의무를 지고 있고 그 대신 어떤 권리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이 계약을 미래의 내 아이에게도 그대로 물려주고 싶은지. 만약 여러분에게 지금 이 상황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단지 여러분이 예민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고 있는 이 규칙들, 정말로 우리가 동의한 것일까? 칭찬은 유인원도 춤추게 만듭니다. 주 2회 업로드되는 영상마다 좋아요라는 바나나를 던져주세요. 구독 버튼까지 눌러주신다면 더 진화된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